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오후 시장을 정리하고 그러고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열어볼까요? 어제 또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상승함과 동시에 메타버스가 네. 이 콘텐츠 바톤 이어받았나 봐요. 네. 초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가 메타버스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도 하지만 네. 오늘 보면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덱스터를 통해서 뭐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 덱스터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왜 유독 많이 올라가는가? 자, 메타버스 전단팀을 꾸린 중국의 텐센트. 자, 중국 하면은 인터넷 기업들 다 제재시키고 있고요. 게임도 게임은 어떤 그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말하면서 게임도 진짜 뭐 말도 못하게 뭐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텐센트가 공산당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전단팀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메타버스만큼 포기 못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공산당은 진짜 뭐 중국에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이 기업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전단팀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성장성을 우리가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게임 개발을 전담하는 F1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설립했냐고 하면 이 티미 스튜디오 그룹에다가 이 F1 스튜디오를 설립했는데 왕자영웅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뭐 중국에서 대박난 이 텐센트의 게임인데 이 왕자영웅 등을 개발했던 곳이 바로 주력 자회사가 바로 티미 스튜디오입니다. 그 티미 스튜디오 안에다가 F1 스튜디오 설립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게임 개발 전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을 보니까는 이 레디 플레이어 알죠? 여러분 영화. 이 레디 플레이어 같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 바로 F1 스튜디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메타버스를 움직이면서 대놓고서 진짜 이 레디 플레이어 같은 그런 게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 급등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ETF가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급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있던 터에 이런 이해까지 나오고 또 최근에 한국 컨텐츠 하면은 또 뭐 다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대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엔 좀 많이 높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뭐 제가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제 또 이제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종목도 언급 드릴 거니까 이따 들어와 보시고 오늘은 또 새롭게 올라갈 게임주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메타버스주들이 반등을 해서 네. 7%, 8% 이거 먹고 나와야겠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20, 30% 가니까 그쵸.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즘에는 시장이 한번 매기가 쏠리면 트렌드를 잡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면서 네. 2차 전지도 사실 좀 말도 못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콘텐츠도 가고 메타버스도 가고 게임도 가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콘텐츠 게임주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이쪽으로만 좀 본다면은 아마 먹을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하면은 최한덕 매니저님이 떠오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도 다양한 정보들 풀어주신다고 해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한덕이 덕분에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강했고 한전기술이 벌써 매수한 이후로 30% 넘게 주가가 올랐어요. 사실 오늘 시장에 원전주가 다 강한 건 아니에요. 네. 한전 기술만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한전 기술만큼,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것만 가는 게 없어요. 네. 다 뭐 올라봐 1, 2% 올라 있는 거고 한전 기술만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그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원전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 전 세계에서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원전으로 돌아서면서 정확히 말하면 그냥 원전이 아니라 SMR, 이 소형 원전을 말하는 건데 그걸 2012년도부터 갖고 있던 게 바로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그 기술 갖고 있는 거 인증받았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수원 사장이 조만간 수조 원대 규모의 이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저희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연말 안에는 그 수조 원대의 원전 규모 계약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30%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오버슈팅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고 오늘 나올 이제 어떤 영국의 원전 도입하는 거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거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일단은 좀 고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좀 수익 관점에서 보시되 다시 좀 빠진다면 그때 또 원전 관련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전 세계 1위 비료 관련주는 70% 올랐다. 아직까지 남해화학은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고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협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대화가 임박한 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의 비료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인도적 지원 이야기만 나오면은 급등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15,000원을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4,300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15,000원 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좀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다린다면은 아마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중에는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덱스터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죠. 이 메타버스 1번 종목으로 좀 불려지는 건데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 최고가 기준에서 거의 60%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결국 덱스터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또 실제로 메타버스 기술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컨텐츠하고 뭐 메타버스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냥 게임 잘 나갔던 게임들이 아니라 이 게임에서 어떤 뭐 블록체인화 시켰다라든가 NFT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 딱 2개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는 정말 이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왜 이 종목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라고 딱 사고 나서 그다음부터 급등이 나왔던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미리 산다면은 여러분들 언제 매도할까를 딱히 고민 안 하고 마음 편히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런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기대해 보시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2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새-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핫한 거 다 갖고 오셨네요.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야 게임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간 게임주가 대박이 나다 보니까 많은 게임주들이 요거를 다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뉴스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이야기인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주가가 한 2달 되는 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이 말이 5배지 사실 5배 올라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유메이드가 시총 4조 지금 4조 6천억 넘거든요. 미르4 흥행에 대한 주가가 쑥 크고 있다. 이게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NFT 그다음에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시총이 4조 6천억이 됐는데 지금 2달 동안 5배가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미르4라는 게임이 게임 내에서 이제 흑철을 체결한 뒤에 이거를 그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교환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자신의 캐릭터를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죠. 어떤 디지털상의 어떤 아이템 같은 것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그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NFT화 시켜서 이제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만약에 내가 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나만 어떤 성과를 만족하는 건데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게 돈으로 이제 환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이제 엄마한테 뭐 등짝 스매싱 맞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하게 되면은 나 돈 벌었어라고 이제 뭐 생활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위메이드가 지금 뭐 대박이 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러4 글로벌 1 버전이 흥행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흥행했냐면은 이 글로벌 버전의 동시 접촉자 수가 동접자가 80만 명을 좀 넘었고요. 현재 운영 서버 개수 15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글로벌 동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이 서버도 확 늘린 거로 보여지고요.
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모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에서 얻어지는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그 현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냐면 중국이 어쨌든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게임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중국만 믿고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명성만 갖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은 주가가 뭐 최근에 좀 올라가긴 올랐습니다. 전혀 모두 그 오름폭이 되게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요. 혁신을 통해서 이제 좀 성공한 기업들은 주가가 5배 올라가는데 많은 게임 업체들이 이거를 보고서 이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를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모멘텀에 주목할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게임주를 채팅방에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 또 많이 오른 건 아닐까요? 조금 올랐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아직도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 공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야구 게임으로 좀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낚시의 신, 뭐 서너머즈 워 이런 것들로 유명한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 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뭐 홍콩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바일 게임 업체로 알려져 있던 거고요. 이게 좀 업황도 안 좋았고 중국이 또 게임 규제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빠져 있던 건데 최근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위메디에서 하는 그런 것 같은 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컬렉션 전문 기업 캔디 디지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캔디 디지털이 어떤 회사냐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캔디 디지털이 우리 메이저리그 아시죠?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다음에 내셔널 풋볼 리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이 라이선스를 확보했는 건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카드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야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야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캐릭터 또는 뭐 선수의 어떤 뭐 숙소 또는 뭐 그 영상, 뭐 어떤 그 재밌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어떤 그 결승전의 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NFT화 시켜서 뭐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캔디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NFT 사업을 스포츠 NFT 사업을 크게 하는 기업이죠. 여기에 바로 컴투스가 약 1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는 이제 이 캔디 디지털하고 협업을 해서 NFT 쪽 사업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캔디 디지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게임사는 컴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만 해왔지만은 앞서 위메이트를 봤던 것처럼 이 게임 안에서 어떤 NFT화를 시켜서 어떤 수익을 창출했을 때 어떤 수요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컴투스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5배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바닥에서 보시면 20%밖에 안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NFT화 시켰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제하고 오늘만 보시면은 한 30%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은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새로운 혁신으로 가고 있는 거고, 뭐 많은 게임주들이 메타버스화 시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컴투스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4만 5천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요즘 게임주들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이전 고점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컴투스는 14만 5천 원 일단 여기까지 목표로 보도록 할게요. 네.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화 임박. 네. 무슨 대화인지 좀 추측이 되네요. 아마도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대화하면 이제 우리가 북한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제 오늘 또 성김 특별대표가 오면서 무언가 주말에는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경협주를 왜 지금 봐야 되는가? 일단은 미국이 북한에다가 구체적인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을 준 거고 아직까지 그 공은 안 온 상황인데
북한의 반응이 뭐 썩 나쁘진 않은 거죠. 그 지금까지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구애가 우리 정부만 해왔다면은 미국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한미 종전선언 문안을 우리가 먼저 뭐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것도 지금 문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무부 장관이 실제 북한과 직접 접촉을 했고 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이제 이야기를 던져놨다는 이야기고요. 북한은 지금 이제 어떤 군사훈련이라든가 어떤 인권 문제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종전선언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2번이나 했죠. SLBM까지 발사했는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그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뭐 직접적인 위험 아니다라고 뭐 괜찮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문구를 협의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전략무기 SLBM을 시험 발사를 했지만 이거 갖고서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이렇다라고 막 빵빵 막 되고 웃으되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는 지금 그 발사한 것도 노동신문에 보도했는데 1면도 아닌 2면에 보도했고 그 2면에도 딱 4문장으로 보도해서 굉장히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박정천 당 비서까지 불참했고 직접 발표한 게 뭐냐면 이 시험 발사했는데 미국 겨냥한 거 아니야.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또라고 직접적으로 또 해명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협상에 앞서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으니 이 정도는 좀 쳐줘야 한다라고 해서 항상 협상 전에 어떤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했었거든요. 이런 거 본다면은 대화가 임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오늘 뭐 성김 특별대표가 또 우리나라 와서 바로 내일 이제 그 우리나라와 미국 대표가 또 그 어떤 핵 전략에 협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말 동안에는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경협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협주가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키워드였습니다. 네. 대화가 임박했다. 주말 새 또 뉴스가 나온다면 분명히 월요일에 우리가 사기도 전에 급등이 올라서 나버리죠.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금요일장 담아보자라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경협주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대아TI, 저희 철도. JST나도 성공했었고 네. 아난티도 성공했었잖아요. 그쵸. 대아TI는 완전 철도면 네. 좀 정책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JST나도 그랬고 신원도 그랬고 네. 모든 종목들이 올라 있었는데 대아TI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바닥에 있거든요.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사진 먼저 좀 볼게요. 어떤 사진이요? 오늘 나온 사진인데 네. 사실 철도라는 것은 진짜 뭐 우리가 가기까지 먼 길인데 북한에서 오늘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나온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철도 현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모자 쓰고 작업하나요? 아니죠. 아마도 이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그 철도를 원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자까지 쓰고 작업한다는 이야기는 진짜 어떤 그 홍보하기 위해 찍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많은 어떤 경협 사업이 있겠지만은 무언가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게 저는 철도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대아TI는 이제 철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철도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는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고 열차 위치를 정보를 전달해서 열차 간격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열차에 뭐가 좀 있으면 그걸 미리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철도 현대화에 있어서 꾸준히 진행 중인 북한인데 지금 이 남북교류 중단 이후에도 철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사진 나왔고요. 철도 강도 개선 사업과 친목 생산 교체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특히나 대아TI 같은 경우는 이집트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에 300억 수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태국, 인도에 이어서 이집트까지 지금 수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철도 제어 시스템에 그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인데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이런 경협 사업을 진행한다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아TI다라고 해서 일단은 경협주 중에서 저는 대아TI를 먼저 골라봤고 주말 동안 무언가 소식이 들릴 수 있으니 오늘까지는 좀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많은 경협주들이 이만큼 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아T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아직까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때부터 아마 좀 새로운 시장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7,800원까지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티아입니다. 경협주들은 위로도 많이 열려 있지만 변동성이 커서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손절 가격도 꼭 기억해 주세요. 6,300원 손절 가격 목표 주가는 7,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아티아까지 알아봤고요. 또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4시에 시작할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주하고 메타버스 꼭 봐야 하거든요. 실제로 왜 올라가야 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쫙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